평촌과 주거 쾌저성, 시세 차익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라는 것이 질문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유재범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월천대사님. 유튜브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 상담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자, 현재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시고요. 맞벌이십니다. 전세는 2.1억에 계시고요. 자녀가 2명입니다. 5살, 2살. 회사 앞 어린이집으로 등원 중입니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5, 6년 뒤에 이사 계획 중이시고요. 회사는 화성시청 부근이라고 합니다. 자금 여력입니다. 신용지출 포함 가용자금 5억 플러스 전세 지금 2.1억에 대출이 없다고 하십니다. 월세로 전환 시 총 7억까지 가용자금 쓰실 수 있고요. 그 대신 대출이자를 고려했을 때 DTI는 반드시 4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자, 고민 내용입니다. 자녀 학군에 맞추어 실거주 및 시세 차익을 위해 이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덕현지구, 평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계사거리역 등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입주권이 4.6억 수준이고요. 총 매매가가 8억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은 2시간 이상 예상을 하시고요. 총 매매가 8억 이상이니까 84형 보셨던 것 같고요. 단점은 안양교도소 근접입니다. 이전 예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미정이고요. 재개발 구역이라서 주변 상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요, 열악한 지역의 주거시설을 정비를 해서 이제 새 아파트를 짓는 이런 재정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동네의 신축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강한지, 그 지어지는 뉴타운 근처에 있는 예전 낡아가는 그 구타운들 또는 신도시가 노후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안양권 같은 경우는 안양을 둘러싼 평촌과 삼본과 이제 이런 그 구타운들이 일기 신도들이 많이 연차가 되고 있어요.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 분양됐던 포샘프 같은 경우는 포일 센츄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올라서 거의 10억을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님 노릇을 하는 대장주가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재건축 또는 재개발 단지들이 지금 탄력을 받아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어반 같은 경우도 정말 놀라운 성적으로 분양에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좀 비싸다 싶게 분양을 했었던 레미안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완판을 하고 지금 안양권은 매우 뜨겁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조합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안양권 전체에 총 입주해야 될 물량들이 몰려서 많거든요. 그래서 입주 기간에 물량이 많을 때는 가격에 탄력을 받긴 좀 어렵다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큰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면 어디나 지금 살펴보실 때 갖고 계시는 투자금으로는 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평촌 신도시는 정말 인프라가 좋고 상권 발달도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학원가도 좋고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상권도 좋고, 그 대신 집이 낡았잖아요. 그럼 구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성인 이런 재개발을 선택을 하셔서 신축 호재를 볼 것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도냐 둘 다 좋을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분당 정자 파크뷰. 자, 정자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입지가 우수합니다. 자, 전세 끼고 약 4에서 5억 정도 갭으로 매수할 예정이고 총 매매가는 13억 정도 됩니다. 출퇴근이 2시간 반 이상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단점은 6년 후 전세자금 8억에서 9억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사 시점이 뒤로 늦춰질 것 같고 16년차 주상복합 대단지이기 때문에 분당 주변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집값이 유지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구성남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쪽으로 수요가 몰려갈지도 걱정입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장단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 유재범님은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 정자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입지가 양호합니다. 신분당선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서울의 출퇴근 인접지 역량도 좋고요. 근데 이제 파크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상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은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연식이 양호하고 분당이 많은 주택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당이 많은 노후화된 주택에 비해서는 연식이 양호하다는 점은 좋습니다. 신축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은 많이 가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지금 분당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당첨되신 분 아니고는 전세 수요로 이동하기에는 신혼부부 외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서 분당 내의 수요를 뺏기기보다는 분당보다 입지가 약한 그 분당에 인접하고 있는 배후 도시들은 이 성남에 입주가 대량으로 있을 때 아마 그 수요를 뺏길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분당 자체로 보면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신길 뉴타운이나 신림 재개발 쪽도 보고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맞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쪽도 보고 있으나 신길 뉴타운은 현재 금액으로 어려울 것 같고, 신림 뉴타운은 시간이나 돈 여력은 되지만 자녀 학군 학원가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9년에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19년 하반기가 되면서 10월 11월이 되면서 거의 13억 14억을 육박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한 예산 범위를 넘어갔을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 그 신길 뉴타운도 한번 살펴보셨다면 이쪽에서 좀 더 위로 가셔가지고 화곡동이라든가 이쪽에 우수한 학교가 있어서 그래도 학군지로 인정을 받는,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던 가격 금액에서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림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보람의 이편한 세상이 정말 가격을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형님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뉴타운들이나 그 재정비 구역들이 참 좋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이게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총 매수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하는 가격하고 지금 보람의 이편한 세상하고 가격을 대장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관악구가 약간 생활시설 기반들이 좋거나 학군지로서 아이와 같이 이사 가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점들이 있다 보니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투자와 실거주를 완벽하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거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이때는 좀 가족 협의를 보셔서 비과세 받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이의 공부가 우리는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서 좀 주택을 길게 가져갈 것으로 봐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그때 가서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덕현지구, 분당 정자파크뷰, 신길 뉴타운, 신림 재개발 중 어느 곳이 적합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재정비를 물어보신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도 좋을 곳, 상권도 좋을 곳, 학원가도 좋을 곳은 포기합니다.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학군과 주거 쾌적성, 시세 차익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라는 것이 질문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비쌉니다. 그래서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서울의 일부 지역 중에서 학군 상황이 양호하나 큰 학원가는 없지만 그래도 학원가가 좋고 동네 학원가가 있으며 리모델링 또는 초기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 이런 곳들이 가능한데요. 이런 곳들은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지금 상승장 후반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요. 좀 길게 좀 내다보시고, 지금 가용자금이 꽤 충분하셨잖아요. 7억 정도. 여기는 이제 신용대출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고, 총 DTI가 40%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주담대 40%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도 대출이자 감당하실 정도로 하신 다음에 집을 사두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리 전세를 끼고 이사 갈 지역을 사두신다고 하면 학군지도 잘 따져보시면 예산 안에서 사실 저는 구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좀 더 미루실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학군지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방향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를 나중에 가실 거니까 기왕 학군지에 이제 이렇게 새끼고 사실 거면 그래도 좀 약간 개발 가치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군과 투자, 주거 쾌적성까지 다 만족하는 곳에 누구나 살고 싶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거주와
학군지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충분하시면 학군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이 기회에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셔서 아이 중학생 때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자금을 좀 더 이렇게 불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연을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서 다른 분들과 공감갈 수 있는 사연 한번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시는요. 여러분들 어렵고 혼란스러운 2020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